시트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이제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이제 카페에 자료들을 올려드렸거든요. 요 판서는 제가 지금 판서를 하는데 좀 글씨를 깨끗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미리 판서한 거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데이터 시트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8비트 MCU는 데이터 시트가 하나였는데 STM32이 와서 데이터 시트가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관련된 문서는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에서 볼 문서들은 요 레퍼런스 매뉴얼, 그리고 인터럽트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래밍 매뉴얼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요 하드웨어 관련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108페이지에 이렇게 파트 넘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복사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서 보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MCU의 모습은 이렇게 되겠고요. LQFP64.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핀들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겠죠. 8비트 MCU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 MCU를 볼 때 각 핀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정리를 하고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MCU를 보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에 보다 보면 포트 A의 0번부터 15번, 포트 B의 0번부터 15번, 포트 C의 0번부터 15번 이런 핀들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C는 전원이 들어가야지만 이제 동작을 하니까 전원 핀이 있겠죠. 그래서 전원 핀으로 VDD, VSS, VDDA 아날로그가 되겠고요. 아날로그 전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REF, 이건 ADC를 쓸 때 레퍼런스 전압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 이런 식으로 전원 관련된 핀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원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IC가 동작을 하기 위해선 클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럭 핀이 있습니다. 클럭 핀은 OSC, in, out이 되겠고요. 클럭의 동기에서 내부적인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리셋, NRST라는 핀으로 이제 있게 되겠고요. 리셋 때는 뭐냐면, 내부 레지스터 초기화를 합니다. 당연히 이 초기화가 정상적으로 잘 돼야지만 MCU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겠죠. 요즘은 그나마 덜한데 이전에는 개발 보드, 하드웨어 팀에서 이제 개발해서 전달받은 보드를 받으면 이제 동작을 안 해요. 동작 안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슈 중에 뭐냐면 전원에 문제가 있거나 클럭이나 리셋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덜한데 예전에는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보드를 받아서 동작을 시키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지금도 일단 전원, 그리고 클럭, 전원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클럭이 정상적으로 발진을 하는지, 리셋이 잘 걸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 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부에 MCU 내부에 이제 플래시가 있으면 이 플래시에 이제 펌웨어를 다운로드 하는 거죠.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예전에는 JTAG을 많이 썼는데 지금 STM32 와서는 자체적으로 코어텍스에서 지원하는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를 쓰고 있고요. 이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는 이제 디버깅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실습할 때 디버거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전에 MCU를 다뤄보신 분들도 이제 봤던 핀들인데, 이제 STM32에서 처음 보는 핀이 뭐냐면, 이런 부트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트 핀. 이게 좀 생소한 핀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부트 핀의 역할은 뭐냐면, 부팅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부팅 위치를 지정? 이게 뭐 어떤 의미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STM32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를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제 부트로더도 이제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펌웨어를 개발하면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로 이제 플래시에 다운로드를 하죠. 그러면 실행 파일이 적재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동작을 할 거예요. 근데 STM32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에 부트로더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얘가 뭘 하냐 하면 이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주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로 플래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트로더라는 게 또 펌웨어를 또 이 실행 파일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언제 쓰는 건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방송 장비를 개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방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이러한 설치 테스트를 한 3개월을 해요. 3개월을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개발실 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실장하게 되면 실제 사용할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제 문제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디버깅을 하고 저희가 다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송 장비들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렉에 모니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렉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디버깅을 하고 다시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빼서 이 방송 장비의 나사들을 다 풀르고 시리얼 와이어 디버거로 다운로드를 다시 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STM32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면 실행 파일이 동작하는 게 맞는데 이 부트핀에 따라서는 이 부트로더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트로더를 실행시키면 이 부트로더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디버깅을 해서 다시 이제 펌웨어를 업로드할 펌웨어를 이 부트로더가 받아서 이 실행 파일에 다시 적재를 하는, 그래서 부팅해서 적재한다고 해서 부트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웨어를 받아서 실행 파일 영역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UART나